안녕하세요. 재테크 스터디 엣지입니다. 저희는 3살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이고요. 소득 수준은 정말 평범하고요. 그냥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계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투자에서 자산을 불리는 거는 스포츠 경기에서 공격이라면 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수비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공격을 해서 점수가 많이 나더라도 수비가 전혀 안 된다면 재테크라는 경기에서 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를 제 뜻한 대로, 제가 예산을 세운 바대로 잘 쓰기 위해서 가계부를 씁니다. 저희 부부는 월급날 기준으로 가계부를 쓰기 때문에 실제 지출 날짜는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주거, 식비, 생활용품 관련 지출 합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생후 27개월인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감면되어서 에어컨을 꽤 틀었는데 관리비가 한 16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식비. 식비는 식자재가 34만 6,680원, 그 다음 외식이 4만 5,300원, 그 다음 카페가 2만 5,5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합 41만 7,480원이 나왔는데요. 식비 예산은 4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3인 가정 식비가 40만 원이 나올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살짝 공개를 하면 저희 부부가 예산보다 식비가 좀 오바되면요. 그때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각자 용돈에서 해결을 해요. 이번에는 자기가 사줘 하면서 막 이렇게 티격태격 되거든요. 뭐 이러나 저러나 용돈도 우리 월급에서 나가는 돈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용돈에서 나가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공돈도 돈이지만 각자의 용돈은 좀 더 애착을 가지게 되잖아요. 공동돈이면은 좀 막 쓰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부끼리 합의가 된다면 용돈으로 식비를 방어하는 건 꽤 괜찮은 팁입니다. 자, 그 다음 생활용품인데요. 생활용품 예산을 5만 원 잡았는데 좀 오바가 됐어요. 8만 3,050원이 나왔는데요. 모기 때문에 여름에 모기장이랑 모기 퇴치제, 퇴치 밴드를 구입을 했어요. 롤 화장지도 30개 구입하고 옷 먼지 방지품도 구매를 했습니다. 신축에서 구축으로 이사를 오면서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래서 겨울옷을 베란다에 뒀는데 먼지가 쌓여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 먼지 방지품도 구매를 했고, 네, 필요한 것만 잘 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강, 자기계발, 자동차, 자녀 부문인데요. 건강에서는 남편이 걸을 때마다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체형 교정 하는 데를 한꺼번에 결제를 해줬는데 회당 6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재테크 하는 게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무릎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결제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무릎이 점점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는 100%인 소비였습니다. 90만 원을 소비하긴 했지만 무려 1700% 오바를 했네요. 하지만 후회 없는 소비였고요. 자기 개발은 이제까지 쌓아두고 못 읽었던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신을 하고 아무것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35만 3,552원이 나왔네요. 요즘에 진짜 기름값이 비싸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저는 출퇴근 거리가 먼 편이에요. 그래서 31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 주차량 통행료, 제가 출근할 때 원래 하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편도.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한 4, 50분 선에서 도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통행료 내면서 고속도로로 출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43,552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유는 그 지역화폐 있잖아요. 지역화폐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 카드로 항상 할인해서 주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녀 볼게요. 자녀는 육아용품이 7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교육 놀이가 9만 얼마. 그 다음에 기간 돌봄이 15만 원이 나왔네요. 이제 딸내미가 좀 크면서 집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는 좀 식상해 하는 것 같아서 남편이 당근과 쿠팡에서 자기 용돈까지 5만 원 정도 보태가지고 장난감을 리뉴얼 해줬어요. 인디언 텐트랑 폴리 퍼즐, 로보카 폴리 아시나요? 그 퍼즐이랑 화이트보드에 과일, 자동차, 자석 붙이는 큰 블럭, 뭐 자석 붙이기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퍼즐도 아직까지 좀 서툴지만 일단 인디언 텐트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집에서 노는 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비용이 좀 비싸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에서는 계속 특별활동 프로그램 넣더라고요. 발레, 영어, 체육활동 이렇게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게끔 프로그램 좀 넣어주는 편이어서 원래는 9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 달에는 현장 체험 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조사 용돈, 보험, 통신비 관련 지출을 볼게요. 경조사는 예산을 10만 원으로 잡았고요. 원래부터 생일이 있으면 한 10만 원 정도를 잡거든요. 저희 집의 경조사 비용은 모두 10만 원으로 통일입니다. 어버이날에 각자 용돈 10만 원씩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추석 설날도 마찬가지고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0만 원으로 세우고 있고 저희 용돈이 각각 남편 용돈은 35만 원이고 제 용돈이 38만 원이에요. 근데 재테크하는 집 치고 용돈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화장품 비용, 기타 가족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친구 경조사비 있죠. 결혼식을 한다든지 지인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장례식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용돈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개인 운동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집보다는 여유롭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비가 좀 오바되면 저희 용돈에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 달에 머리를 좀 하려고 머리 끊고 파마도 좀 하려고 용돈을 아껴둔 상태입니다. 보험은요, 아기 태어나기 전에 싹 다 필요한 것만 제외하고는 정리를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제 딸도 종합보험 슬림한 거 하나랑 실비로 30세까지 보장하게 세팅을 해두었고요. 총액이 한 25,0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이 제일 아까운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저도 어린이 보험이 있었는데 한 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주변 어머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딱히 쓸 일이 없고 정말 아까운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만 30세까지 큰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 심리적인 안정으로 이제 종합비용 슬림한 거 하나 그리고 실비 하나를 들어놨고 절대 무리하게 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돈으로 8, 9만 원 할 돈으로 지금 5, 6만 원짜리 주식을 사놓는다던가 매달 그게 30세까지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통신비는 아직 남편 약정이 안 끝나서 끝나면 저처럼 무제한 알뜰폰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제가 무제한 알뜰폰을 쓰는 이유는 출퇴근 거리가 좀 길어서요. 유튜브로 오디오 학습을 많이 하는데 데이터 때문에 또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LG 알뜰폰 무제한 데이터 33,990원에 쓰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영화관 할인 이런 거 없어도 괜찮고요. 애 키우면서 영화관 얼마 못 가더라고요. 아직 애가 크지도 않고 같이 갈 수도 없으니까요. 평소에 쓰지도 않는 혜택을 누리면서 몇만 원 더 비싸게 핸드폰 요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매달 몇만 원 절약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모두 알뜰폰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타 이슈로 재산세가 있었는데요. 제가 현재 2주택이거든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집을 매도를 하면서 아직 명의 변경 전이라서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집을 팔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하시는 분들은 6월 1일 전에 명의 변경을 하면 재산세가 나오지 않겠죠. 저희 총 지출액은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388만 8,797원입니다. 390만 원 정도 썼네요. 여기서 남편의 재활치료비 90만 원, 그리고 재산세 50만 원. 이 정도 빼면 실제 지출액은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소 지출액으로 치면요. 예산에 잘 맞춰 쓴 것 같고요. 가계부는 예산에 맞춰서 지출을 하되 그게 제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게 저한테 핵심이거든요.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저를 너무 빡빡하게 만들면 하다가 그만두게 되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카누 커피는 마시지 않거든요. 카누로 커피향을 느끼고 만족이 되면 당연히 카누를 먹겠죠. 하지만 저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카페 커피를 마시진 못하지만 주 1회
공복 유산소 갈 때 벤티커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습니다. 1,800원이거든요. 근데 10번 먹으면 또 한 잔이 공짜예요. 그러면 1,600원대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는 그 중간을 찾는 게 재테크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리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저와 비슷한 가정이 있다면 서로 꿀팁도 나누고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가계부 쓰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다음 달에도 제가 가계부를 꾸준히 써서 리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